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들만을 모아서 격에 따른 주식 정보들을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시간 늘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들 쏙쏙 뽑아서 가져가시고요. 거기에다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강의부터 종목 시간, 종목 추천 시간, 종목 그리고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좋은 정보들 가득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10시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역시나 장 막판에 빨간불 켜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하락 마감을 했지만 하락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세로 장을 맞춰줬습니다. 0.49% 상승하면서 2224.3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많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2,335억 원어치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11%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게 오르면서 78,600원대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39% 상승하면서 127,500원 선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0.44% 상승하면서 760선 터치를 해줬는데요. 760.1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9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이 탄력이 계속될지 잠시 뒤에 전문위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모두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227억 원, 기관이 201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255억 원어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약간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7만 원 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신라제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오늘도 강하네요. 3% 가까이 오르면서 27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장 상황 저희가 살펴봤고요. 전문위원분들 만나서 코스피 시장의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베스트 트레이딩맨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두 분 목소리가 우렁차시네요. 오늘 시장이 또 좋았기 때문에 9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할 때 역시나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거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 갈 거다라는 의견 주셨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성 전문위원님. 네. 더 갈까요, 코스피 시장?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매물대가 조금 많이 포진해 있는 2,300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일이 또 옵션 만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조금 너무 경계를 늦추시지는 마시고 일단 2240 이상을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또 2300까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 징검다리 하나가 있다고 보시고요. 내일은 오늘 상승 이후에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지금도 선물 포지션을 상당히 상방으로 강하게 매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지만 큰 뭐 변화는 없이 내일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큰 무리 없이 앞으로 2300까지는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서 달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2300선까지 지수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내일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장은 오히려 한번 기술적으로 살짝 눌려주고 작은 그 눌림을 주고 한번 다시 반등한다면 오히려 더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 눌림이 나올 시에는 오히려 그동안 봐오셨던 종목들 중에 조금은 또 눌림이 함께 나오는 종목을 접근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김현선 전문위원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 예. 코스피 시장. 예. 2300선까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계속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싶어요. 좋다는 말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처음 나왔을 때 도끼 장세가 왔다. 저는 그 도끼 장세, 정배열 도끼 장세가 뭔지 저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덩달아서 모든 종목들이 또 업황이 다 갑니다. 그래서 시가에 딱 매수를 해도 그냥 튀는 그런 장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 또 다른 말로 말씀드렸어요. 찍어도 다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제 딱 시가에 찍어도 이제 딱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시장이 됐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잔치가 열렸다.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 위축되지 마시고 이게 잘 차려진 지금 밥상이 오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서 잘해서 좀 드셔라. 근데 또 나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잔치 다 끝나고 나서 설거지 타이밍에 또 들어가신다는 거야.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나왔을 때 지금 시장이 정별이 됐다. 그래서 정별이 됐기 때문에 주가 방향이 강력하게 튀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5일선과 11선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5일선이 너무 앞서가니까 11선이 5일선에게 너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약간의 옆으로 좀 조정을 주면서 11선이 5일선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줄 거다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상승하면서 보시면은 11선이 살짝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틀면서 5일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일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모든 결과가 끝나고 아침에 이제 동시 효과 들어가면은 11선이 5일선 훨씬 더 따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6선이 점점 벌어지면서 골든 크로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더라고. 만약에 저번에도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나왔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드시다. 그러시면 그냥 레버리지를 사시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시든 아니면은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사시든 그냥 레버리지를 사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시다가 제가 시장에 어느 정도 상승해서 고점 부분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면 그때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청산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업종 차트를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같은 건 대형주죠. 대형주가 가야지만이 지수가 가거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중에서도 이 종목을 좀 강력하게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조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대형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소형주의 종목을 잘 보시라. 지금 이 중형주의 좀 차트 나오는데 골든크로스가 완전히 만들면서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상승하고 있나요? 완전히 이 돌파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완전히 지금 양봉만 계속해서 나오면서 음봉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그러면 증권주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증권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니까 증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가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소형주 같은 거 지금 차트가 보이는데 이 상승 흐름에서 음봉 하루만 나왔어요. 다 양봉이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코스닥의 종목들을 잘 좀 공략하신다면 이번 잔치가 열리는 시장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흥분하셔가지고 약간 사투리가 나오신 것 같아요. 하츠기 위원님 말투가 참 정겨우신데 찍기만 하면 가는 장세다. 지금 시장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 장세에서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현선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하채기 위원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뜨거운 도끼 장세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종합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 2300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물대가 포진돼 있고요. 장기 이평선이 아직은 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정식으로 정배열 상태에 진입한 건 아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은 이제 대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처럼 완전한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시장이 간다, 지수가 좋다, 오늘도 지수가 좋았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이런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도 지금 앵커님께서 브리핑 해주셨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땠죠, 흐름이? 쥐꼬리만큼 갔죠, 사실은. 네. 등락률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환율이 1140원대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환율이 1140원대 이하로 오늘 빠져주면서 다시 한번 안정을 좀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앞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대형주 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 위주의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는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접근해 보신다면 앞으로도 시장은 괜찮은 수익을 가져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잠시 뒤에 시장 이슈 함께 짚어보는 시간에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일단 2300선이 매물대로 보여지고 코스피 정배열 상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살피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자라는 의견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더욱더 폭넓게 시장 이슈 짚어보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오늘 함께할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부정적인 1분기 어닝 시즌, 부정적인 시선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올 하반기에 노려볼 업종하고 종목을 저희가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죠. 부진했던 화학주 그리고 철강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죠. 한미 정상회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경협주들 오늘도 현대그룹주들 위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두 분께서 그리고 우리 김현선 전문위원께서 특히나 1분기 어닝 시즌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대응할 만한 종목들을 좀 가려보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별해보자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거든요. 올 하반기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 좀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희 그 상반기 그 실적 어닝 시즌에서 가장 그 실적 전망치가 안 좋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분야죠. 이미 삼성전자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큰 폭의 그 실적
하향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2조 원대 정도 예상이 되면서 실적 쇼크는 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고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1월 달에 저가 매수 이후에 매도세를 보이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섹터의 어떤 업황은 대부분의 업계에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하죠. 그래서 반도체 그 가격 동향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의 어떤 하락보다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시장은. 그래서 실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떤 그런 시장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IT 섹터나 반도체 섹터, 그리고 또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는 OLED 섹터들, 뭐 이런 그 섹터들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상승 흐름으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를 시작으로 코스피 시장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김현성 위원과 함께 1분기 어닝 시즌에 노려볼 만한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몇 분기인가요? 저희 지금 1분기지. 4월이니까 2분기로 넘어왔죠. 2분기죠. 네. 그럼 실적은 1분기잖아요. 네. 이미 실적은 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서간다는 그 말이에요. 실적은 지금 이 3분기, 2분기 시작이 돼서 주가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2분기에 지금 실적이 지금 주가에 지금 그대로 동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기 보고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과연 이제 어떤 쪽을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겠나 이렇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게 증권주였는데 제가 출연할 때마다 계속 증권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은 왜 증권주밖에 없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좀 오면서 우리 이제 PD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셔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가 봤는데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왜 종이 목재 업종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이 잘 되고 또 북미 간 회담이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이 산림이죠.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조림 사업 쪽에서의 종이 목재가 좀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그 파급 효과가 전체적으로 이제 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산불이라든가 병충해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산을 보면은 벌거숭이 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다 조림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종이 목재 관련 업종이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이 목재 업종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무림페이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지난해 그 4분기 영업이익이 322억이 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2.5%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부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오늘 갑자기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어떤 차트? 차트가 차트가 체인지가 됐는데요. 자, 밑에 일단은 수급을 보면은 이게 빨간 선이거든요. 빨간 선이 외국인 수급인데 보시면은 2월 21일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잠깐 급등하니까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나가는 추세거든요. 오늘 이제 기간이 들어왔고 이 기간이 들어오면서 보시면 이 박스권이죠.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이 조정을 주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세가 한번 정말로 아름답게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배열이 했어요. 50, 20, 60, 120이 정배열이 되면서 또 수급들이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채기 위원께서는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을 전망해 봤을 때 종이목재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무림페이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남북 수혜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반짝 테마주로 움직이지만 또 올라갔다 빠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정치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알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과 어느 또 지도자의 그 이야기에서의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크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분석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수급도 양호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적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무림페이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성 의원님. 네. 정은 의원님께서는 종목을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궁금하거든요. 몇 종목이나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증권 방송을 좀 시청하시다 보면 네. 하루에도 뭐 수십 종목이 사실 추천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갖기에는 뭐 투자하시는데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서 또 한번 이렇게 투자해보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IT 반도체라든가 OLED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조금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첨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첨보라는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전해질 어떤 소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최초로 개발을 함으로써 상당히 상장 초부터 관심을 가졌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 방송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벌써 종가 기준으로 거의 7% 이상 급등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좀 더 빨리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내일 시초가 이하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오전장이 밀릴 때 예를 들어서 분할로 접근해 보신다면 상당히 앞으로도 이 종목은 조금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은 호텔신라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예. 호텔신라는 그동안 제가 종목 상담도 꽤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중국 관련 수혜주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무역 전쟁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죠. 그에 따라서 한알령도 이번에 해제가 되는 분위기죠. 그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이번 중국 협상과의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한알령은 자연스럽게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안화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호텔 신라도 꾸준히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전부인가요? 네, 한 두 종목 정도 이녹스 첨단 소재 부분하고 제가 HB 테크놀로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품 소재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바닥권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OLED 섹터 외국인들이 IT 반도체를 잡아들이면서 상당히 같이 올라온 종목인데요. 최근에 네. 한동안 강한 1차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한번 조정 파동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만약에 상승 추세를 잡아간다면 충분히 전고점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저희가 좀 노려볼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김현성 위원께서는 일단 IT 반도체 그리고 OLED 그리고 중국 소비주 쪽을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호텔신라와 첨보에 비중을 좀 많이 두신 다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까지 꼽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매수 고민 있으시다면은 뭐 가격 전략 같은 부분은 우리 김현성 위원님 개인 톡방에서도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혹은 샘플러스 하채기 원하시는 전문위원 검색하신 다음에 전문위원 방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상담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던 화학주하고 철강주를 외국인들이 다시 담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참 관심을 못 받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담는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좀 시세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속담에 그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네. 저는 사실 그 화학이나 철강주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상당히 그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제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나오는 얘기가 그 철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마진까지도 줄어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같이 매수에 가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가뿐만 아니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타임의 가치, 타임 밸류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사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샀을 때 훨씬 더 시간 가치가 높다고 한다면 다른 업종에 투자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담는다고 해서 굳이 이쪽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전에 저희가 IT 업종 그리고 뭐 중국 수혜주들 살펴보시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화학주 쪽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없으셨어요? 화학주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화학주는 그나마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원유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향후 하반기 뭐 $70 이상도 지금 내다보고 있긴 한데요. 그런 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원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큰 어떤 상방으로의 큰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화학주 관련주 중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예전만큼의 어떤 그 상승 기대감은 이제 많이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그동안에 또 많이 낙폭과대에 따른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첨보 같은 또는 그런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적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다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 달 말까지 이제 결정이 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현성 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채기 위원께서는 화학 그리고 철강주들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같은 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라든가 이란 그리고 또 국제적인 오펙, 사우디에서의 감산, 또 러시아에서의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유가가 지금 급등한 부분에서 이제 화학주가 조금 수혜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화학 업종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10월 30일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10월 30일 날 바닥을 찍고 먼저 올라갔던 거고 이제 대형주가 삼성 쇼크라든가 애플 쇼크 때문에 1월 4일 날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줬던 건데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일봉에서 상승세가 시장과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이평선이 보면 장기 이평선하고 수급선이 꼬여 있던 게 이번에 한번 눌림을 주면서 3월 달에 눌림을 주면서 이번 4월 달부터 지금 정배열로 다시 지금 만들어지면서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유가의 상승의 힘을 화학주가 충분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학주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뭐 2차 전지 쪽에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화학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화학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화학주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담해 주는 종목. 제가 저번에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린 거 있었죠. TK케미칼.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주면서도 외국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담아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바닥에 있으면서 크게 빛을 못 보고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가 급등에 지금 화학주들 수혜를 보고 있는데 TK케미칼을 꼽아주셨어요. 화학주 중에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LG화학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전기차 해가지고 뭐 에코프라든가 LNF 이런 것들은 좀 추세가 장기 이탈이 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은 오히려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게 역으로 그 종목들이 하향할 때 오히려 LG화학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주봉이라든가 얼봉에서 눌림목을 정말 잘 주고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전부 다 3방울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전기차 관련해서 뭐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좀 공략하신다고 하면 저는 LG화학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K케미칼 그리고 LG화학, 화학업종 중에서 좀 화학주 중에서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LG화학과 TK케미칼을 비롯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포착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철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이 좀 발전을 해야 돼요.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SOC 사업하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 향상돼야지만 좋아지는데 네. 지금 SOC 사업 같은 경우 국내는 다 끝났잖아요. 도로가 다 설치가 되고 건물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새롭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남북 관계죠. 남북 관계가 잘 풀리게 된다 하면은 아직 북한 같은 경우 도로라든가 이런 교량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기대가 돼야지만이 SO샵이 발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철강 쪽에 좀 수요가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선업종이죠. 조선업종이 최근에 LNG 예선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씩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좀 수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조선업종이 이제 폭발적으로 다시 영광을 좀 찾는다 하면은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 기관차는 이제 거의 이제 사양으로 가고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이제 다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가치주로서 좀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악재가 호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재를 기회로 잡으신다 하면은 자동차 업종이 살아나면서 철강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근데 1차적으로 철강이 강력하게 가려면은 SOC 사업,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또 한 번의 철강주들도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철강주 쪽에서 이제 종목을 조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거의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남선알륨인데요. 남선알륨 같은 경우는 SM그룹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TK케미칼 있죠. 그와 같은 계열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테마주로서 조금
작년 하반기에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좀 눌림목을 주고 지금 보시면은 이 눌림목에서의 이평선들을 모았다가 지금 61선을 수급선을 돌파를 하는데 그 수급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정말로 칼처럼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위험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은 남섬 알루미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치기 의원 통해서 철강주의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남북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만 SOC 사업도 조금 더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한미회담 결과에 따라서 또 철강주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종목 하나 꼽아주셨어요. 남선 알루미늄을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동차 업종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지금 5거래일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기아차도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12선이 조금 붕괴가 되면은 그때 좀 담아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매수가를 안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좀 크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1선이 좀 붕괴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기아차가 많이 올라갔고 현대차는 그렇게 못 올라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아차가 좀 더 가볍고 또 실적이 현대차보다는 연말에 좀 더 좋았어요. 작년 연말에 현대차 같은 단기 수익이 좀 적자가 났었는데 기아차는 그것보다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조금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금 현대차 차트를 보면은 강한 양봉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매수세가 강력하게 지금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11월 22일 날 이 악재가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여러분께서 공시가 이런 것들을 이슈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면 11월 달에 그 기회를 잡았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아차보다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를 좀 더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약간은 분석을 해드리면서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부에서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들 다시 한번 날아오를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약간은 움직여줬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경협주들 어떨까요? 그 앵커님께서 저한테 먼저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그 하채기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 제 의견을 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남북 경협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번 12일까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과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만나셔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과연 그러면 가장 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발이 다시 한번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관련 종목들은 다음 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전체적인 남북 경협주에 대한 포지션은 반등시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마다 매도 사인이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 보유자들의 몫이다.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신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분할 수익 청산하시거나 아니면은 탈출을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제하시라.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은 테마주로서의 어떤 접근보다는 다른 섹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협주 사실 저희 상담 시간에 아직까지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참 예민한 종목인데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저는 현 정부가 과연 무슨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나 그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대북 사업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실패를 하냐 성공하냐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조금 안 하고 정식적인 보고 라인을 통해서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일 그걸 체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오히려 저는 더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유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팔로우해서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나쁜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해주면 좋겠는데 꼭 그 미리 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이상하게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게 그게 조금 좀 거슬리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야,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아난티 같은 종목은 워낙 이제 고점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미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북 관련해서 종목 중에서 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북 관련 종목들이 다 가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제대로 매집이 되어 있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세력들에 의해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크게 올라갔다가 급락했던 종목들을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방안인데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아난티 같은 경우도 잡으셔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분명히 이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그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신규를 매수하셔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짧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도 가지 못하고 제자리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종목 중에서 이제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배합 사료를 그다음에 밀가루를 생산한 회사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백신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첨보 말씀하셨죠. 그 첨보 회사와 같이 합쳐서 그 2차 전지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닥에 있으면서 큰 시세를 내지 않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경협주 중에 아직은 바닥을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한탑, 한 종목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경협주에 대한 하채기 의원의 의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요, 두 분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채기의 주식 톡톡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봉 차트 그리고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면 될까요? 예. 제가 알려드린 목차 그대로 순서대로 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 목차 펴놓고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양봉 위주로 이제 의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음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쳐서 연결된 부분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봉이 나왔을 때는 다 안 좋죠. 누구나 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음봉이라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나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파동을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강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시가하고 고가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종가하고 저가가 동일하다. 이거는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 이게 이제 주가가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오는 게 가장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꼬리가 살짝 달린 건데요. 이제 고가, 시가, 종가하고 저가는 이제 동일하게 끝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지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캔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저점에서 나오냐거든요. 이게 이제 고점에 나왔을 때는 마지막 파동을 마무리를 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는 마무리 파동을 주가 하락하면서 마무리 파동을 하면서 다시 되돌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이 캔들이 나와주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기존에 주식 하셔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방송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거든요. 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저가는 이 꼬리 밑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 고가하고 동일하게 끝난 것을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랍니다. 이것은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방향이 또 오히려 바닥이 아니라 고점에서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는 캔들이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망치형이 있는데요. 이제 망치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은, 자, 몸통과 꼬리를 보면은 몸통보다 꼬리가 2배에서 3배 이상 깁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게 잡아보면은 어떤가요? 망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몸통보다 2배, 3배 이상 긴 거를 말을 하고, 자, 장중에 매도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밀렸지만, 재차 매수 세력이 저가에서 들어온 부분이죠. 자, 이 캔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쭉 빠지다가 남았을 때 이게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치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역망치형이에요. 망치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몸통보다 이 꼬리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길게 만들어진 것을 망치형이라고 하고, 이건 그냥 추세 상승 후에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여기에서 매물의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역망치형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매도 관점을 보시고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청산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근데 또 이게 하락 국면에서 나오면요, 마지막에 파동을 3파동이라든 5파동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하락했을 때는 이 신호가 또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치형에서도 양봉 망치형이 있고 이제 음봉 망치형이 있죠. 이건 이제 음봉형 망치인데, 뭐 음봉보다는 양봉이 좋겠죠. 이걸 또 일명 이제 그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음봉이지만 꼬리가 2배에서 3배 이상 긴 형을 말하고, 자, 매수 세력이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왔지만은 다시 재차 밀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망치형은 조금 아까 그 양봉 망치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바닥에서 이 음봉 망치형이 나왔을 때, 자, 반등 신호, 그리고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자, 매도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인데요. 자,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있어서 바닥권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지형이 있어요. 이제 십자형이죠. 일반 도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긴 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석형, 이외가 꼬리가 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잠자형이죠. 밑에가 꼬리가 길고 딱 시가하고 정가하고 동일하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위치를 정말 잘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수하고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같은 봉으로서 매도 세력과 매도 세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가가 급등 후에 도지가 발생하면 매수 세력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하락 반전 예상 주가 급락 후 도지가 발생하면 매도 세력의 힘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도지의 이치를 조금 잘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캔들이 이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주가가 쭉 이제 빠지다가 자, 상승 반전형 캔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는 거죠. 주가가 쭉 빠지다가 갑자기 어느 위치에서 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음봉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일 음봉이 나오는 것을 오늘 강력한 매수 세력이 이 몸통을 완전히 덮었을 때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오면은 다 가는 거냐?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일봉을 보냐, 주봉을 보냐, 얼봉에 보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일봉에서 나왔지만은 주봉에서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월봉에서 하락 추세면은 이게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봉에서도 보시고 여러분들 주봉에서도 보시고 월봉에서도 보시고 연봉에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일봉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파동을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 일봉을 보거나 주봉을 보고는
파동을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 내려올 때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 그래서 3개나 4개 또는 5개 정도에서 파동이 끝났을 때 여러분께서 이거를 나왔을 때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번 주가 가겠지 하지 마시고 이게 나왔는 걸 확인했을 때 파동을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의 파동도 계산해 보고 그다음에 수급도 계산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들어가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고요. 연이어서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캔들에 대해서 다시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측의 주식 톡톡 시간,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천왕의 수익 골든벨 코너는 저희가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건데요.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코너도 이어지고요. 종목 추천까지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샘플러스 하채기, 샘플러스 김현성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신 후에 무료로 개인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